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HSW10은 SDI와 HDMI, USB 등 다양한 출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개의 IP 출력을 더할 수 있죠. 이전 시간에 우리는 이미 NDI와 SRT에 대한 다양한 활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을 찾아서 보시는 분들을 위해 앞부분을 다시 복습해보면 메뉴의 아웃풋 항목에 있는 IP 출력에서 스트리밍 모드를 NDI로 선택하면 우리는 NDI 출력을 내보낼 수 있게 됩니다. NDI로 출력할 소스는 어사인에서 선택을 하면 되고요. 머신 네임과 소스 네임은 NDI 네트워크 상에서 장치의 ID가 됩니다. NDI 프로토콜은 TCP로 고정해 두는 것이 좋고요. 멀티캐스트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전체 네트워크가 먹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계획된 멀티캐스트 활용이 아니라면 디세이블로 잠궈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룹과 디스커버리 서버 역시 NDI를 위한 전용 네트워크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면 기본값인 디세이블로 고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SRT의 경우에도 이전 시간에 이미 설명한 것처럼 메뉴의 아웃풋 항목에서 IP 출력의 스트리밍 모드를 SRT로 설정한 다음 어사인에서 소스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모드가 있는데 리스너와 콜러를 골라줄 수 있습니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 고정 IP를 가진 쪽이 리스너가 되고 유동 IP를 가진 쪽을 콜러로 지정해 두는 편이 편리한 경우가 많다 정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역시 자세한 것은 공부를 좀 해두시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하게 SRT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단에 포트 번호가 있는데 포트 번호는 임의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포트 번호는 보내는 쪽과 받는 쪽의 한 쌍이 똑같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1번 출력에 SRT가 포트 번호 3030이라면 이것을 받는 쪽에서 SRT IP 입력을 설정할 때도 똑같이 포트 번호 3030을 적어주어야 합니다. 이번에 SRT 출력은 3030이 아닌 다른 값을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포트 번호 3031이나 3032 이런 식으로 1번과는 다른 포트 번호를 적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는 쪽에서도 IP 입력 2번에 SRT 포트 번호를 3031이나 3032로 적어주어야 서로 통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TTL은 Time to Live, 그러니까 네트워크에서 얼마나 살아있을지 데이터의 수명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보통은 64를 적어주는데 TTL이 길면 나와 상대방 간의 네트워크가 복잡해도 살아남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대신 딜레이는 더 길어지겠죠. 레이턴시는 기본적인 버퍼 값을 의미합니다. 초기 값은 20ms로 설정되어 있으며 최대 9999ms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건 역시 네트워크 상태가 안 좋으면 레이턴시를 올려주고 네트워크가 좋으면 이것을 적게 잡아주면 됩니다. 인크립션은 암호화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SRT 암호는 AS128과 AS256을 선택할 수 있으며 디코딩하는 쪽에서 동일한 암호를 입력하지 않는 한 비디오를 수신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암호화 과정을 거치면 딜레이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RTMP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RTMP는 리얼타임 메시지 프로토콜,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포인트 투 포인트로 라이브 비디오를 전송하는 기술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곳이 바로 유튜브 라이브 중계입니다. HSW10에서 RTMP를 통해 유튜브로 비디오를 보내면 유튜브는 이것을 받아서 많은 사용자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포맷으로 바꿔서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MPEG-나 HLS 같은 것이고요. 우리가 굳이 이것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메뉴의 아웃풋 항목에서 IP를 설정할 때 스트리밍 모드를 RTMP로 바꾸게 되면 아래 같은 메뉴가 나오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어사인 항목에서 소스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스트리밍 URL과 스트리밍 키만 신경 쓰면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기에 대해서 유튜브의 정보를 참고하라고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유튜브에 로그인을 한 다음 오른쪽 위에 있는 만들기 메뉴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시작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만 참고하면 됩니다. 하나는 스트림 URL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스트림 URL이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기록해 둡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스트림 키가 있죠. 이것은 말 그대로 열쇠 같은 거예요. 아주 중요하고 외부로 절대 유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스트림 키를 HSW10에 다시 기록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접
보고 적어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눈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10초 동안 스트림 키를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을 잘 적어서 기록을 해둡니다. 이제 다시 HSW10 설정으로 돌아와서 서버 URL을 선택한 다음 유튜브에 스트림 URL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스트림 키 항목에서 우리가 적어두었던 유튜브의 스트림 키를 적어주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두 가지 항목을 적어주면 우리는 드디어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아래쪽에 타깃 비트레이트가 있는데 네트워크 환경이 좋다면 이것을 24Mbps로 잡아두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라면 10에서 14메가로 설정해도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유튜브에서 라이브 방송은 HD를 기준으로 7Mbps 정도를 준수하기 때문에 그 이상이면 화질을 보존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높으면 높을수록 화질이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장치 상단에 있는 스트림 버튼을 누르면 HSW10에서 나오는 출력을 유튜브로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스트림 버튼을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초록색이 되면서 스탠바이 상태가 되는 거고요. 버튼을 길게 누르게 되면 스트림이 종료되게 됩니다. HSW10은 IPout 1번과 IPout 2번 두 가지 모두의 RTMP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번 IP 출력은 유튜브로, 2번 IP 출력은 페이스북 라이브 같은 다른 플랫폼을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상황에 따라서 이 두 개의 스트림을 동시에 출력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시작하고 종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순차적으로 시작하고 종료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IP 1번 스트림을 시작하기 위해서 스트림 버튼을 눌러줍니다. 스트림 버튼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면서 스트리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P 2번 출력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Shift 키를 누른 다음 스트림 버튼을 눌러줍니다. 두 번째 IP 출력이 스트리밍 아웃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번 스트리밍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스트림 버튼을 길게 눌러주고요. 2번 스트림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Shift 키를 누른 후 스트림 버튼을 길게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IP 출력 1번과 2번을 동시에 시작하고 동시에 종료하는 방법을 살펴봅시다. 메뉴의 아웃풋 IP 출력 설정으로 들어가면 스트리밍 링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ON 상태로 만들어주면 IP 출력 1번과 2번이 링크로 연결되기 때문에 한 번의 동작으로 IP 출력 1번과 2번을 동시에 시작하고 종료할 수 있습니다. 스트리밍 링크가 ON 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트리밍 버튼을 누르면 첫 번째 스트리밍이 진행되고 있음을 표시하는 빨간 버튼이 들어오고요. Shift 버튼을 누르게 되면 두 번째 스트리밍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스트리밍 버튼을 길게 누르면 두 개의 IP 출력이 모두 중단되게 되고요. Shift 버튼을 눌러서 확인해봐도 두 번째 스트리밍도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